오늘은 몰입학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가 공지사항에 올라온 문제 셋을 몇 가지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그 과제란에 대체 시험 대체로 해서 과제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임박해서 여러분이 과제를 올리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사람이 몰리게 되는 경우에는 또 잘 안 올라가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글 파일이나 이런 데다가 다 이제 쳐서 여러분이 올리긴 힘드니까 그냥 여러분이 수학 시험 보듯이 문제를 풀이를 해서 사진으로 찍고 휴대폰 이용해서 어플로 스캔해서 PDF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올려주면 돼요. 그런데 그림 파일이 용량이 큰 경우에는 또 이게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올리도록 하고, 원래 오늘 당일만 거두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한 거니까 내일 급하게 올리지 말고 시간 좀 여유 있게 해서 올리도록 하시고요. 말 그대로 시험 대체이기 때문에 시간 이후에 그 과제물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쨌든 고생했는데 그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과제 한번 낸 거 보니까 잘 푼 학생들도 있는데 답만 작성해서 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체는 답만 작성했을 때는 점수가 없어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답이 도출되었는지 그렇게 잘 적는 거 중요하고, 답이 틀리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점수가 부여될 거니까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쓰는 연습하면서 이번에 그렇게 서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정한 기준 컷이 60점이니까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이 되도록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출석으로 인해서 페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오늘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수업은 오늘 종료가 돼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온라인 강의긴 하지만 그 제 시간에 우리 5, 6, 7교시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6, 7교시에 수강을 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 어쨌든 여유는 준 거라서 여러분이 그 기간 안에 무조건 다 수강하셔야 되고, 정규 학기에서의 출석 그 F컷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 미달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시험을 잘 보더라도 절대로 패스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출석은 제가 지금 체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라서, 출석에서 이미 F컷이 결정이 되면, 즉 패스가 아닌 걸로 결정이 되면 시험을 보는 것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들 염두해서 여러분이 잘 작성해서 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한글 파일에다가 어렵게 막 수식 쳐가지고 쓴 친구들 있는데 그럼 시간 너무 많이 오래 걸리니까, 물론 보기는 좋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러분이 그 제가 올려준 PDF 파일을 복사해서 거기에다가 서술한 다음에 그거 찍어서 바로 올리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과제란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 채점한 거 올려줄 거니까 자기 시험지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공지사항 공지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올려줬던 프로블럼 셋 한번 볼까요? 솔루션도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한 것들 하고, 그리고 제가 올려준 문제들 중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로블럼 셋이라고 올려준 거에서 1번에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1번에 4번은 뭐였냐면 y는 x-2분의 x 더하기 4라고 하는 형태의 유리함수인데 이 유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라라는 문제였고, 자,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유리함수든 어떤 함수든지 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거였고요. 자,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x-2가 분모니까 분자를 똑같은 형태로 맞춰주고 분자를 다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라고 맞춰주고 실제 x 플러스 4가 되게끔 하려면 더하기 6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1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된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자, 일단 보시면 y는 x분의 지금 여기 숫자가 6이 있지만 뭐 x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x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6이라고 하는 숫자만큼 상수배를 취했다,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x-2분의 6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만큼 y축으로 위로 올려줬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 그려도 대략적인 개형을 볼 건데 x분의 1은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에 절대로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는 형태죠. x는 지금 이 경우에는 정의역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기호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죠? 도메인이라고 쓰고 x는 실수의 모임인데 단 조건이 x는 0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x-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2칸씩 모든 그래프를 이동시켜라 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기준선이 누구였냐면 y축이었어요. y축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x가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 중심축도 뭐가 되냐면 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y축에서 이만큼. 그러면 이 이름이 뭐가 되냐면 여긴 0점이었고 이만큼 이동해서 x 이퀄 2라고 하는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뭐냐면 거기다 6을 곱했어요. 지금 그린 그래프의 6배를 했다. 우리가 상수배를 취했을 때 1보다 큰 상수배를 취하면 그만큼 함수값이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커지는 형태? 그죠? 이렇게 파란색 곡선보다는 뭔가 크기가 높아지는 여기에서 함수값의 6배, 여기에서의 6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쭉 그려주면 크기가 높아지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여기도 지금 3, 4분면에 있는 것도 이거보다는 6배만큼 곱해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6배가 되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6배. 그쵸? 이런 식으로 6배가 커지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1만큼 위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이 그래프를 한 칸씩 좀 더 올려서 그리면 되는 거죠. 그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사분면에 그려지는 곡선은 어찌됐든 Y축하고 X축하고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되지만 여기 3, 4분면에서 이동한 이 그래프는 뭔가 이동해서 X축에 걸릴 수도 있고 Y축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X에다 0을 넣었을 때 얼마가 돼요? X가 0일 때는 Y가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1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죠.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소리예요. 즉, 요 포인트가 뭐냐면 마이너스 2란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교차하는 x축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값이 y 값인데 0이다 라고 놓고서는 x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1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2분의 6이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6이다가 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즉 마이너스 4,0을 지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은 어디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중심축이 x 이퀄 2가 됐잖아요. 그럼 x가 2일 때는 정의가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식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x-2라고 하는 값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x는 2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의 정의역 D는 실수의 모임인데 x가 실수인데 x는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치역의 집합을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보자. 우리 교재 제가 참고하는 그 부교재라고 써놓은 거 있죠. 강의 계획서에. 그 교재에서는 우리가 레인지를 2라고도 표현하고 책에 따라서는 레인지 R이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근데 2를 뭐 치역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y의 모임이겠죠? 근데 어떤 y의 모임인가? 자,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잘 보면 y는 어떤 모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색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y는 x분의 1이었을 때는 y의 범위가 y축을 제외하고 표현이 됐지만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한 칸 올라간 거잖아요. 한 칸 y 값으로는 올라갔기 때문에 y는 1이다라고 하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래프가 나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y가 1일 때는 우리가 제외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선 지금 정의가 아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실수했어요. 그냥 y 이퀄 0이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함수들을 다뤘었고 함수의 합성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가 2x-1이고 gx가 루트 x-1이라고 해보자. 그럴 때 3번 한번 볼까요? f 컴포지션 g의 x를 구하여라.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컴포지션이라고 쓰고 f의 gx를 의미한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표현할 때는 변수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x가 변수인 거죠. f랑 g는. 그런데 합성함수에서는 변수가 x가 아니라 gx라고 하는 전체 함수가 또 다른 변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gx는 뭐냐면 루트 x-1이죠. 그러면 이걸 f에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이거 전체를 f에다 넣는데 f의 변수는 x니까 이 x 자리에다 이것을 통째로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x-1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쉬우니까 4번에 보면 자, fx는 1-x분의 x고 gx가 x분의 1이래요. 자, 그럴 때 1번 g 합성 f에 4를 대입한 값. 이걸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자, 합성함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g의 f의 4다. 즉 무슨 얘기예요? f의 4라고 하는 값을 g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g4를 구했을 때 g의 4는 뭐냐면 4분의 1이죠. 여기 식에 의해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G4가 아니죠. F4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F4, F의 4를 구하면 1-4분의 4, 즉 X의 4를 대입한 값,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다 알 수 있고 이 값을 어떻게 한다? G에다가 넣어라. G에다가 이 X 자리에 넣어주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에 4번 한번 볼까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gx라는 함수가 있어서 2x-3분의 x-2다 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주어진 함수는 대응하는 값이 y니까 y는 2x-3분의 x-2라고 일단 놓는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정의를 떠올려 보니 역함수는 뭐였다? 본래 함수의 x값은 y로 가고
본래 함수의 y라는 것은 x로 가는, x와 y의 그 역할이 바뀌는 거죠. 뒤집혀지는 거라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는 y를 집어넣고 y에다가는 x를 집어넣자. 이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역함수는 구해졌는데 역함수 역시 함수기 때문에 변수를 뭘로 보자? x로 보자. 그래서 y는 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2y-3을 곱했을 때 x 곱하기 2y-3은 y-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이렇게 정리했을 때 2xy-3x 그리고 우변은 y-2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y로 정리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이항해서 정리를 해주면 2x-1로 묶어내고 y를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는 넘어가서 3x-2가 되면 되고 따라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y는 하고 정리하면 되고 양변 이것으로 나눠주면 2x-1분의 3x-2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 y가 뭐라는 뜻이죠? 주어진 함수 g에 대한 역함수, 즉 g 인버스 x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플라브럼 셋에서는 뭐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올려준 2장 문제 셋이 하나 있을 텐데 그 공지사항에 있었어요. 자, 거기 가서 보시면 2.1절이라고 한 부분의 3번.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정의역이라는 부분은 사실 중요하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3번의 문제를 보면 A번이에요. B번에는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우리 이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아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B번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문제고 자, A번 봅시다. fx를 보면 1 마이너스 2의 2일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2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다라고 했고 이 2는 뭐였죠? 무한소수죠. 무리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2. 얼마 즉 2와 3 사이에 있는 무리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너무 기니까 2라고 표현한 거다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함수의 개형을 보면 어떤 식 아래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식분의 어떤 식 이런 형태니까 유리함수 형태예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였고 따라서 우리는 뭘 보자? 분자가 뭐가 되든 상관은 없죠. 분모만 주의하면 되고 1-2의 1-x 제곱이 0이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0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x가 무엇이고 그 x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2의 1-x 제곱이 0이 되는 x값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은 1은 2의 1-x 제곱이 될 테고 어떤 지수든지 상관없이 여기 있는 여기 지수에 있는 텀이 0이 되면 항상 지수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지수 함수의 값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지수 함수의 값이 1이 되었다는 것은 밑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지수에 있는 텀이 0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x 제곱이 0이라는 소리고 x 제곱이 1이니까 x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값이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만 조심하면 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 함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정의역을 D라고 했을 때 뭐라고 쓰면 되죠? x들을 몽땅 모아 놓은 건데 어떤 거? x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자, 그래서 정의역 D는 x를 몽땅 모은 건데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또는 우리 어떤 표현 방법도 가능할까요? 1하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해라. 그런데 모든 실수죠. 실수는 조밀하다. 그래서 실수는 아주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바로 또 어떤 숫자가 있고 모든 숫자가 있다고 하면 이 수직선상의 모든 수가 표현되는 건데, 즉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딱 하나의 점만 제외하고 그리고 1이라는 점만 딱 제외하는 이런 부분만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근데 마이너스 1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역시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개구간으로 표현하는 거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갑시다. 2.2절로 가보면 로그 함수의 로그 값들 우리 계산하는 연습했잖아요. 자, 로그의 성질들 여러분이 잘 주의 깊게 보면 어떠한 복잡한 로그들도 우리가 한 번에 뭐 하나의 로그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자는 거죠. 자, 1번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면 자, 로그 10의 40 더하기 로그 10의 2.5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값을 mid이라고 했고 베이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값을 진수라고 불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보통 로그 함수는 이렇게 밑이 10인 경우에는 이 밑을 생략하고 쓰기도 한다. 상용 로그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밑이 우리 위에서 봤던 무리수 2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자연 로그 함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상용 로그는 이렇게 쓰거나 저 밑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자연 로그는 ln이라고 쓴다. 그죠? ln이란 뜻은 뭐냐면 로그 및 2를 의미하는 거고 진수가 별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로그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각각의 합인데 만약에 밑이 똑같다면 이때 우리 이 합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진수 두 개를 곱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2.5에 40을 곱하면 100이니까 로그 10의 100이 되죠. 자, 그런데 100은 뭐냐면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로그의 성질 중에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서 곱해질 수 있다. 거꾸로 만약에 이 로그 10의 10이다 라고 써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 2를 위로 올려서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2의 로그 10의 10이니까 자, 로그 10의 10은 얼마? 밑과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항상 값이 1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간단한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덧셈에 대해서. 그다음에 F번 봅시다. 로그 8의 60 마이너스 로그 8의 3 마이너스 로그 8의 5. 자, 이런 값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확인할 것은 밑이 통일되어 있는가. 다 일치가 되어 있죠. 그럼 계산이 한결 쉽죠. 자, 8에 지금 이렇게 두 텀만 먼저 계산하면 각각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차에 대해서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보면 된다. 즉 60 나누기 3 이렇게 보면 이거 두 개가 계산한 거 한 번에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8의 5예요. 자, 그러면 로그 8의 이 부분은 20이죠. 거기에 로그 8의 5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로그 각각의 차이예요. 각각의 뺄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20 나누기 5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로그 8의 진수의 나눗셈을 처리했으니까 4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우리가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데 자, 밑은 8로서 2의 세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고 4는 2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죠. 우리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밑의 지수하고 진수의 지수를 앞으로 데리고 와서 분수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만 써주면 된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3분의 2가 앞으로 나오고 로그 2의 2다. 자, 로그 2의 2는 얼마다?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다. 따라서 3분의 2다.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계산 연습해 보시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은 다음 식을 하나의 로그로 표현해라. 자, 하나의 로그로 표현하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3번 문제를 먼저 보면 3분의 1의 ln x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에 ln x 마이너스 ln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이죠. 이거를 우리가 쭉 정리해서 로그 하나로 표현된, 여기가 뭔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텀부터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그 성질에서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내려와서 곱할 수 있다. 그러면 3이 곱해져서 3분의 1과 약분이 되니까 ln x 더하기 2만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에 곱하기,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로그 각각의 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로그 각각의 차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ln 두 개의 차이예요. 근데 ln이라고 표현한 건 결국 뭐였냐면 로그 2의 x. 그다음에 이것은 역시 로그 2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잖아요. 지금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수 나누기 진수의 형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ln x 더하기 2 더하기, 자,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의 지금 진수가 누구냐면 이 부분이 전체가 진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숫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었나요? 우리 아까는 여기 숫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데리고 왔지만 만약에 거꾸로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이걸 다시 위로 올려서 진수의 지수로 만들어줘도 똑같은 성질인 거죠. 그래서 ln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분의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ln x 더하기 2 더하기, 자, 2분의 1을 여기에도 취해주고 지수 법칙 생각하면 여기에도 취해주고 하면, 자, 여기 취해주면 분모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x가 되겠죠.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자, 그럼 다시 로그 각각의 덧셈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수끼리 곱하는 걸로 처리를 하자. 즉 ln 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루트 x.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보시면 x 더하기 2 곱하기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곱해서 2 더해서 3이니까 2, 1로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루트 x 해주면 x 더하기 2는 약분이 될 거고. 그죠? 자, 사실 약분될 때에 어떤 가정이 들어간 걸까요? x 더하기 2가 0이 아니다 라는 가정이 일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0인, 이 숫자가 0인데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닌 상태라고 했을 때 약분이 되는 거고 ln x 더하기 1분의 루트 x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하는 연습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에 보면 자, fx는 lnx 더하기 2에 대해서, 자, 이런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A번은 f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고 B번은 x 절편을 구해라, C번은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그래프 먼저 그려서 개형 한번 생각해 보죠. 뭐든지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쉬워져요. 자, 일단 fx는 ln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로그 함수 중에서 자, lnx는 뭐였냐면 로그 2의 x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밑이 지금 1보다 큰 거다.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개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나는 점은 뭐가 되냐면 이 값이 y값 0이 되는 x값을 찾으려면 여기가 얼마인가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1
0을 반드시 지나겠죠, 로그 함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한 거냐면 이만큼 위쪽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모든 점이 이만큼씩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원래 내가 알고 있는 함수에서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도메인은 뭐가 될 것인가? 자,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뭐였냐면 로그 함수에서 진수가 뭐가 돼야 된다? 로그 함수의 조건들이 있었어요.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진수는 0보다 커야 된다. 밑은 이미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진수 조건만 확인하면 x는 0보다 큰 구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d는 뭐가 되냐면 0보다 큰 구간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까 쓴 것처럼 모든 실수들의 모임인데 x가 0보다 크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렇게 하늘색 그래프 그려냈을 때 치역의 위치는 지금 y값에서 뭔가 제한받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실수 전체 구간이 될 거예요. 이것은 실수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lnx 더하기 2라고 하는 y값이 x절편 찾기 위해서는 y가 뭐가 되는 점? 그죠? 제로가 되는 점을 x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lnx 더하기 2가 0이니까 lnx는 마이너스 2다라는 소리고,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거 지수로 한번 생각해주면 로그 함수 우리 지수로 표현하는 방법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지수 함수에서 만약에 2의 네모제곱이 4다라고 한다면 우리 네모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다? 로그 2의 4다. 이렇게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이 표현은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다라는 소리니까 지금 로그 값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지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순서대로 쓰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x다라고 돌려서 쓸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x값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즉, 요 점은 뭐가 되냐면 2의 2제곱 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 이 표현이나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나 똑같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프는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y축을 넘어서지 않게 그리고 지금 지나는 점이 이 점이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풀었고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 방정식을 x에 대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5번에서 10번 한번 볼까요? 자, 10번 문제 보면은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 x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일단 2의 2x제곱을 어떻게 보냐면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볼게요. 우리 지수 법칙에서 이렇게 두 개 곱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2x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x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보고 2의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니까 뭐 치환 안 하고 바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2하고 3으로 곱했을 때 6이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될까요? 그쵸?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은 뭐가 된다? 이것이 0이거나 이것이 0이거나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3이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가 아니라 x이기 때문에 x를 찾기 위해선 다시 a를 다시 돌려주면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고
또는 2의 x제곱이 3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잘 보면 우린 이것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거 성립하는 식일까요? x가 우리는 실수 전체 범위인데 지수함수에서 자 2의 x제곱 한번 생각해 보면 2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죠. 왜냐하면 밑 2가 베이스인 2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0일 때 x가 0일 때는 1을 지난다. 즉 0,1이라는 점을 지난다. 자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의 값을 y라고 했을 때 y가 음수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래프에서 보면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y가 음수가 될 리가 절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x는 여기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식은 필요 없는 식인 거죠. 그래서 뭘 만족하는 거다? 주어진 이 방정식은 a가 3일 때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a가 3일 때는 2의 x제곱이 3이라는 뜻이고 나는 x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지수함수를 다시 뭘로? 로그 함수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이 3이라는 뜻은 이 네모 제곱, x제곱은 뭐다? 로그 2의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시 표현하면 ln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ln 3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문제에서의 이 방정식의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x값 구하는 방법. 우리가 뭐 지금까지 했던 거 토대로 해서 풀면 풀리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에 F의 정의역,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정의역을 구하노라. 자, fx는 주어지기를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예요. 자, 이 함수의 정의역부터 생각해보자, 일단. 자, 정의역은 뭐였죠? 일단 이 로그 함수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 부분은 진수라고 했고 진수의 조건은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이 값은 이미 1이 아니면서 0보다 큰 값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는 게 바로 x의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의 x제곱은 3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에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어떻게 된다? x는 앞으로 내려와서 x 곱하기 로그 2의 인데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니까 x만 남는 거고 이쪽 변은 로그 2의 3이니까 ln 3이 되겠죠. 즉 x의 범위는 ln 3보다 크면 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지금 부등식에서 등호가 없으니까 x의 범위가 ln 3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정의역을 구해라. 그럼 f 인버스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일단 역함수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함수를 fx를 y라고 생각하고 y는 ln 2x 3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x랑 y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주면 자, 이거 지수함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 상태로 보지 말고 그러면 2의 y제곱이 2의 x 3이 되겠죠. 지금 로그의 값은 뭐가 되냐면 지수함수의 지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순서대로 보면 이 함수의 밑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진수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 지수랑 로그를 바꿔서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제 역함수 찾을 거예요. 역함수 찾으려면 어떻게 하자? x랑 y를 뒤바꾸자. 따라서 2의 x제곱은 2의 y 마이너스 3 이렇게. y는 x가 되고 x는 y가 되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2의 y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역함수도 y는 x의 어떤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y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로그 함수를 한번 취해 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지수 함수의 형태를 로그로 그냥 바꿔주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x 더하기 3. 이게 y가 되겠죠. 그럼 y는 ln 2의 x 더하기 3.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양변에다가 이렇게 밑이 2인 로그 함수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자, 이 부분은 뭐가 돼요? y가 앞으로 내려와서 y만 남고, 우변은 ln 2의 x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y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될 거고,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이 y가 결국 뭐다? 내가 찾으려는 역함수의 이름이고, 그것의 이름은 지금 주어진 함수가 fx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f 인버스 x가 되죠. 변수가 지금 x인 거니까 이 역함수의 변수도 x라는 뜻이고, 그것은 ln 2의 x 더하기 3이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이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진수가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2의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수 함수니까, 그죠? 지수 함수니까 당연히 이거는 항상 0보다 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도 당연히 크겠죠. 언제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뭐가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즉 이 값이 진수가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x의 모임은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찾았더니 ln 3부터가 나왔죠. 그런데 그것의 역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보니까 실수 전체가 나왔죠. 그 얘기는 뭐다? 어떤 함수가 있고 그것에 역함수가 있다면 그들의 정의역은 서로 다르다.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문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요 기초 수학의 목적은 뭐 어려운 거를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초를 좀 다지고자 해서 이제 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했었고,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수학을 한 지 오래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공부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걸 보완하고자 하는 거였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걸 좀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과제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거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범위도 작죠. 뭐 물론 4일밖에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범위도 작고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지사항의 주의사항만 좀 주의해서 여러분이 이번 이 몰입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학기에는 볼 수 있으면 대면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